대통령 정신 함양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달 전에 5.16 육관고 벙커를 7개 단체가 교대 근무를 섰습니다. 제가 당직인 날 아침에 갑자기 가보니까 이 최호건이가 문을 잠가놓고 저희의 출입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 당일날로 우리 그 힙업위의 7명의 의장단이 영등포 구청장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항의 방문을 하였는데 본인은 자리에 없었고 비서실과 이 정체모를 건장한 자들이 우리 단체장들을 맡고 있었고, 저희가 대기실에서 회의실에서 대기하던 중에 제가 최호건이라는 이 자의 정치적 성향이 좌익형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그 회의실에는 서울시의 25명의 구청장의 사진과 프로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하면서 영등포 구청장 최호건이가 써놓은 그러한 프로필을, 2줄의 프로필을 유심히 보니까 첫 번째 줄에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을 했다는 그 자신감을 표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정치 성향이 이미 좌익형 인간이구나 라는 걸 저는 판단하였고, 그럼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느냐? 그럼 우리가 이명박의 정신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이가 누구냐? 우리 여러분 63 동지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63 동지회라 하면은 지금 세대의 국민들은 마치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말을 달리고 일본군에 항거하던 독립운동단체로 오인할 수가 있고, 자칫 6.25 전쟁 통해 북한인민계례군과 맞서 싸우는 국군의 한 단체로 오인할 수가 있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단체명입니다. 63 동지회.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재명이가 수차례 징역을 갔다 오는 범죄자에 불과하듯이 63 동지회는 반대한민국, 반정부적, 반박정희 대통령의 집회와 불법 시위, 폭력을 일삼던 그런 불량아들의 범죄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3년 10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에 당당하게 당선이 됩니다.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경쟁자인 윤모선의 불과 15만 표 차이, 1.6%의 차이로 대통령에 등극하고 동년 12월 17일 당선자 신분으로 제5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 2년간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겪으면서 국가 재건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기획과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한 결과 농경사회를 근대 국가로, 산업사회로 견고를 지켜야겠다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정전 후에 10년 동안 미국의 대외 원조를 받으며 사력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들의 삼시세끼를 걱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10년 넘게 원조를 받다 보니 1964년도에는 미국의 대외 원조가 8천만 불로 쭉쭉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 수출하던 수출의 금액이 무려 1억 2, 3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1억 2, 3천 달러. 미국의 대외 원조 8천만 불을 받고도 경제적인 생산 동력은 대외 수출 1억 2, 3천만 달러였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6.25 전쟁터부터 이어오던 대일 협상, 외교 협상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따른 대일 강제 통치에 대한 그런 대금을 협상을 통해서 받아내겠다는 그러한 작전을 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주공화당의 의장이던 김종필을 일본에 보내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던 그 해가 1964년 1월달이 된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 두세 달에 불과해서 강경 드라이브 정책으로 일본과 대외 협상을 벌이는데, 윤보선 전 5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윤보선 의원을 필두로 야당 정치인들과 언론, 그 다음에 종교인들이 연합하고 대학생들이 가세해서 이 대일 청구권의 한일 외교협상을 반대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마치 2016년 광화문에서 촛불 횃불 광란을 일으키듯이 이미 1964년도에도 박정희 대통령 통치에 순응하지 않는 이러한 반대한민국 무리들이 날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소화선이 돼가지고 1964년 3월 달에는 서울 시내 대학교 10여 개국의 3천여 명이 서울 시내 광장으로 나와서 폭력 사태를 유발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학교의 대학생 대표 11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그들이 주장하는 어불성설에 가까운 5가지 조항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아들뻘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대학생들에게 군기 아닌 훈계를 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시내의 집회와 폭력 사태가 잠잠해지는 것 같은 상황에 또 다른 엄청난 파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에 야당 의원이었던 김현준이란 자가 국회에서 거짓 선동 발표를 합니다. 무슨 발표냐?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또는 지난 총선 때 김종필 의장과 일본에서 무려 1억 3천만 달러라는 돈을 정치자금을 받아서 선거에 사용을 하였다. 이 거짓 뉴스가 대한민국을 또다시 촛불 화염병으로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2016년도 안민석이라는 놈이 있지도 않은 사실로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수백조 수천조가 해외에 숨겨져 있고 그 은닉된 자금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가 관리하고 있다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거짓말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촛불광장으로 몰려들게 했던 이런 거짓말을 그 당시에도 1964년도에도 김현준이란 국회의원에 의해서 이러한 거짓 선동이 자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당에서 이 선동을 막기 위해서 형사 고발을 하고 결국은 김현준 의원은 거짓 사실 유포죄로 구속이 되고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야 하는데, 윤보선이라는 자가 국회의원 배지를 자진 반납하면서 거리 투쟁을 또 주도를 합니다. 1964년도에 이게 또 도화선이 돼서 64년 4월 17일 교창운동장에서 무려 10만여 명의 대야 정치인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대학생들이 모여서 반대한민국, 반박정희, 대일 청구권 중단하라, 반일 외교에 대한 또 다른 폭력 사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었느냐? 경찰 차가 뺏기고, 여기 경찰들 나와 있지만 경찰들이 대무대에 의해서 얻어 터져서 호피가 터지고, 중앙청을 경계 근무를 쓰고 있던 당시의 수방사 군인들이 폭력 시위대에 의해서 격투가 벌어져서 군인들이 무력화가 되고 중앙청에 담을 넘어가는 이러한 소요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1961년 5월 16일 구국혁명을 하던 그 심정으로 또다시 결단을 내립니다. 1964년 6월 3일 밤에 전국 계엄령을 내리고 폭력 사태를 주도한 재야 정치인들, 현역 정치인들, 언론인, 선동자들, 그 다음에 종교단체, 학생들 모두 1200여 명을 체포합니다. 그 중에서 348명의 주동자들은 구속시키고 그
그 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6.3 동지회를 만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명박이었시다. 그때 당시에 고대 학생회장을 했던 이명박이가 정권을 인수받고 통치하는 시점에 최고의 권력자라 하는 이재호, 이러한 자들이 바로 6월 3일 그러한 사태를 앞장섰던 이런 대무대입니다. 이들이 앞장서서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을 이룩하기 위한 산업화에 저지를 하고 대일 청구권에 반대하고 한일 수교를 반대하며 다시 근대화 목전에 두고 있는 국가의 정책을 농경사회로 떨어뜨리는 이런 반대한민국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미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하야하라 물러나라는 이러한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항공 드라이브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1965년 2월 달에 일본의 외무상이 대한민국 땅을 밟으며 36년 불법 통치에 대한 사과를 일본인 정치인으로서 최초의 함으로 해서 한일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그해 2월 달에 국회에서 비준을 받게 됩니다. 국제적인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시행이 되게 돼 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일 청구권에 의한 무상원조 3억 달러, 국가 차관 2억 달러, 민간 차관 3억 달러, 8억 달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스코 건설과 소양강댐, 기타 등등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하는 그 초석의 자금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8억 달러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보유고가 14억 달러였는데 무려 60%에 해당하는 달러를 대한민국으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1년의 수출 금액이 1억 2, 3천만 불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의 8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갖고 들어온 박정희 대통령은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회장 등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이런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최호건이와 최호건이의 정치적인 스승이라는 이명박이라는 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명박이는 2017년 3월 10일 국가 반란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에 적법한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하는 그 세력들의 뒤에서 모종의 모략을 꾸민 원흉 아니겠습니까? 그놈의 정치적인 하수인이 최호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최호건이라는 이놈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함양은커녕 5.16 혁명의 발상지이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부국강병의 국가로 항공정신을 가지고 정신함양을 하며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야 되는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그저에 밟아 누르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이 바로 적화 세력인 최호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영등포 주민의 유권자로서 영등포 구청장 최호건이를 파면한다. 영등포 구청장 최호건이를 파면한다. 영등포 구청장 최호건이를 파면한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부장님께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또 법정